네, 인천 서구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데모스 정서진 소원탑 오늘은 2회차고요. 가정 청라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오셨습니다. 일단은 저도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서로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아는 분들도 계신데 소개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릴까요? 네, 저는 이름은 노형돈이고요. 예, 노홍철 할 때 노, 정형돈 할 때 형돈 해가지고 예, 노형돈인데 그게 실명입니다. 예, 예, 그 이름이 너무 외우기 쉽죠. 예, 그게 이름이고요. 저는 이제 서구 청라에 살고 있고 곧 있으면 가정 주민이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또 예, 이웃 주민이 되실 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현재 고향 또 계시는 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운데요. 저는 원래는 부평구 쪽에 살고 있었어요. 부평구 쪽에 살고 있었고 제가 지금 포커스 인천이라는 인터넷 언론사를 하고 있고 또 인천 서구문화재단에서 또 이사로 있는데 제가 또 가수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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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이버에 치면 또 가수라고 나오고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 대표곡 중에 하나가 동암역 2번 출구라는 곡이에요. 예, 그게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동암역 2번 출구에서 헤어진 그 연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쪽 동네에 살았었어요. 예, 그쪽 동네에 살았었고, 동암역에 살았었고, 제가 청라에 이사 온 지는 5년 정도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쪽 서구 쪽 관련된 노래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주셔가지고 청라역에서 만나자라는 예, 노래를 예, 만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졸업을 컨셉으로 한 노래인데 또 그 곡도 우리 서구 주민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런 음악 활동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서구에서 하는 문화도시 이 정책과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뭐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처음 서구문화재단이 생겼을 때 제가 서구문화재단에서 청년기획자로 활동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청년기획자 활동을 하면서 제가 아무래도 좀 한가해서 그런지 이 문화도시 처음에 예비 문화도시를 준비할 때 많이 불려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뭐 대전에서 있는 세미나도 막 가고 뭐 대구 어디 막 하면서 다른 지역의 문화도시들을 보면서 와 이게 우리 서구에 되면은 정말 좋겠다. 서구의 정체성도 확보하고 우리 주민분들의 또 문화의식도 함양하고 그냥 문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2명 이상 모이면 다 문화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곳이 법적 문화도시가 되면 더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우리 주민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혜택이 또 오겠어요. 이런 생활 문화도시 또 회복 탄력 문화도시 서구에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그 일환으로 오늘 데모스 정서진 소원탑을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또 우리 지역 주민분들도 만나 뵙고 나중에는 또 다른 지역 주민분들도 만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오른쪽으로는 우리 황희수 선생님이 계시고 저 왼쪽으로는 전영수 선생님 계신데 황희수 선생님은 지금 오셨고요. 전영수 선생님이 아무래도 좀 먼저 오셨다 보니까 그쪽부터 예,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공정하죠? 네,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전영선이고요. 지금 가정동에 가정 일동에 산 지는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예, 지금 허름한 빌라에 살고 있고 지금 재건축 조합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어서 예, 지금 조합 만들어서 예,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가정동에 노후화된 예, 그러니까 역사를 같이 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가정동이 너무너무 몰라보게 뭐 SK 뷰나 이렇게 들어서면서 정말 역사적인 시간을 맞이하고 목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우리 동네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막 이런 느낌. 예, 그런 거 느끼면서 예,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야 어떻게 되세요? 시민 활동이나 이런 문화 활동도 하세요? 그런 건 거의 못 하고요. 네. 제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냥 뭐 출퇴근 계속 집에 잠만 자고 하루 종일 사무실 나가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이런 그런 문화적인 부분은 저 참여하거나 막 이런 기회는 많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이제 또 나오셨으니까 네. 앞으로 또 그런 저희가 같이 만날 기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이수경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온 지는 2012년도에 그 청라에 처음 이주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청라에서 한 7년 정도 살다가 지금 이제 가정동에서 살고 있는데 여 가정동이 다 막 이게 다 공사를 막 시작할 때 저도 다 지켜보고 아이들이 버스를 탈 때 막 이게 밤에 아무것도 없어서 무서워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문화 프로그램 같은 거를 제가 참여하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뭐 운동, 체육 시설도 많이 이용하고 또 어떤 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것도 참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또 우리 서인실 선생님. 또 저희 같은 아파트 살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인실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구에 거주한 지는 15년이 되었고요. 청라에 온 지는 3년이 됐고 전에는 성남동에서 살았어요. 저의 활동 분야는 저는 사실 학교도서관 사서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뿐 아니라 저는 연수구나 남동구에서도 그 사서로 활동을 해서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서 약간 마을 공동체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청소년 2명을 둔 엄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도 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청소년 또 그 정책이나 교육이나 그런 문화에 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오늘 또 하신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강숙자입니다. 제가 서구에 산 지는 결혼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터줏대감이 된 것 같아요. 33년을 살았네요. 그 청라에는 청라 처음 지을 때부터 입주해서 한 11년이 됐고요. 진짜 별 보면서 집 찾아가느라 고생했던 적도 있습니다. 도로가 안 나서 그런 적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청라에 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곳이 되고 그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광장들이 있는 게 좋고요. 저도 관심 있는 부분은 옆에 이제 서인순 선생님처럼 마을 공동체에도 관심이 좀 있고 그리고 지금 봉사 쪽에 또 관심이 많아서 뭐 그런 쪽으로 좀 교육이나 아니면 구성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또 환경 분야에 대한 거를 조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구에 살다 보니 서구에서 하는 뭐 이제 독특한 봉사라든가 요즘 추구하는 ESG 경영에 대한 부분도 그 회사 차원에서 좀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분야에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문화재단에 한번 이제 공연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재단 관련하는 사업에 이제 작년에 한번 참여를 했었었는데 직장 다니던 거 진짜 깊이는 못 하겠더라고요. 교육받고 참 좋았는데 그럼 예비 문화 도시가 되는 걸 이제 에서는 확장되길 바랬는데 안 됐다 그래가지고 올해 진짜 열심히 한번 또 많이 추진하셔가지고 정말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 염원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계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강숙자 선생님 말씀해 주셨고 이제 또 황희수 선생님. 저는 이제 그 인천에서 살게 된 지는 22년 됐고요. 정말 어려운 외환위기 때 이쪽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가장 저렴한 곳이 이쪽이라서 그러면서 인천의 발전 사항을 고스란히 저의 발전 사항과 같이 함께 갔던 것 같고요. 성남동에서 시작해서 가정동에서 이제 지금 청라에 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인천지방경찰청에서 127 학교폭력신고센터 전문 상담원으로 한 8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제 은퇴했어요. 인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그 구도 서구가 좀 낙후된 도시로 인천에서는 가장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가 청라, 검단 이쪽으로 해서 신도시가 생성되면서 가장 또 새로운 도시로서 미래가 밝은 도시로서 지금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도심과 신도심의 그 문화적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도시에 사는 분들은 이제 외지에서 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서울에 저도 거기 살고 있지만 서울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청라를 안 지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뭐 누구도 그렇게 크게 그 부분에서 이의 제기를 안 하는 걸 보면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화합을 해서 구도심과 신도심이 같이 발전하는 서구 그래서 그 부분이 문화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희 친구들하고 또 그 청라에서 또 사업을 하는 젊은 친구들하고 해서 문화 NGO 단체를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서 봉사하는 단체로 만들자고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서구청 서구하고 또 저희 민간 단체하고 또 이제 그 NGO하고 기업가들이 모여서 함께 뭔가를 이뤄내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 공주에서 받지 않았나요? 문화도시? 네, 공주에서 하고 있죠. 문화도시 사업 하고 공주에서 있어요. 연락이 네. 왔어요. 나는 몰랐는데 공주에서 이제 돈은 엄청 많이 받았는데 사실 그걸 쓰는 거에 대한 고민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는가 하고 이제 저한테 이제 좀 자문을 구하려고 왔는데 제가 이제 뭐 구체적인 건 얘기할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문을 드리긴 했어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서구도 바로 받아서 진짜 서구에 이 좋은 활동을 하는데 쓰여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적극적으로 저도 좀 작은 힘이나 보태고자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나이도 제일 어리지만 제가 이 서구에서는 제일 후배네요. 네, 제가 이제 온 지 5년 됐는데 오신 분들 모두 짧게는 7년부터 길게는 30년 이상까지 사셨다 보니까 또 특히 우리 강숙자 선생님이 여기 서구에 사신 지가 제 나이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다들 우리 네. 그것보다 더 어려 보이죠, 근데. 예, 예, 그러니까요. 제 33살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 다 20대로 보지. 예. 예. 네. 아무튼 정말 서구의 다 역사를 봐 오신 분들이라서 또 오늘 하신 말씀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우리 서구가 스마트 에코 시티잖아요. 스마트 하면은 또 똑똑한 또 젊은 느낌이 또 나고 에코 하면은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또 우리 서구 하면은 이 발전소나 매립지나 소각장이나 이런 거 떠올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문화도시의 컨셉도 회복 탄력이잖아요. 예, 이런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과 함께 살았었지만 환경을 함께 복원하고 또 그거를 사랑하고 가치를 지키면서 만들어 나가는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오늘 주제가 가정 청라 권역의 지역 현안 공유와 정주성, 연결성, 주체성 회복을 위한 방안이에요. 결국에는 회복 탄력이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 지역의 장점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인데 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요. 특히 또 오늘은 청라 가정 권역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곳 청라나 가정이 어떻다, 문제점은 이것이고 또 좋은 점은 이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짧게라도 한 번씩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먼저 말씀하실 분 계세요? 네, 좋습니다. 전영수 선생님, 예, 멋지십니다. 네, 서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매립지며 뭐며 되게 안 좋은 선입견도 있지만 사실은 접근성만큼은 서울하고도 인접돼 있고 세계와도 한국에서 제일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캐리어를 들지 않아도 공항에서부터 뭐 해외 어디를 가든 공항에서부터 캐리어를 들지 않고 집까지 올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것도 1시간 한 30분 이내에 엄청난 그러니까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도시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솔직히 서울은 지금 지하철이 노후돼서 캐리어 끌면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너무 좋아지고 있고 이게 커다란 장점이고 여기는 정말 세계를 무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세계로 가는 문이거든요. 관문. 그리고 되게 좋은 그런 메리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맞아요.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물론 그 부분은 점점 이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단점이라고 하자면 지역 내 부의 불공평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사실은 도로를 두고도 집값도 엄청나게 다르고 그리고 생활 수준도 너무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그 현대 사회의 그 양극화를 그냥 서구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서구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지역이 좋아지고 뭐 부동산 가치든 뭐 아니면 뭐 그런 가치들이 좀 올라간다면 그건 자연스럽게 조금 해결될 부분이지 않나. 그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접근성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이제 서울에서 사업을 했었어요. 강서구 쪽에서. 그렇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타면은 서울까지 20분대에 가요. 20분대에 가고 또 해외 나갈 때도 진짜 말씀하신 대로 캐리어를 들지 않고도 그냥 끌고서 가거든요. 택시도 안 타고 그냥 버스 저희는 GRT가 있으니까 GRT 한번 타고 공항철도 타면 그냥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좋은데 불공평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구가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급진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도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구들을 보면은 대부분 뭔가 좀 생활 환경이 비슷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너무 신도시, 또 한쪽은 너무 원도심 이렇다 보니까 그런 양극화 이런 것들이 심해져서 결국에 제 생각에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해결 방안은 문화적으로 해결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서로 교류하고 서로 알아가면서 또 그런 정보들이나 가지고 계신 장점 같은 것도 공유하고 그렇게 나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말씀하실 분 계세요?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순서가 또 돼버렸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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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잠깐 일을 쉬고 있는데요.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 취업에 관련된 일을 계속 했었거든요. 10년 넘도록.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청라와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의 그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혜택을 받는 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이제 뭐 취업 준비를 하려고 이제 운동이라도 하고 체력 단련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시설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간혹 이렇게 공원 같은 데 가면 뭐 이렇게 어르신들 낮에 나와가지고 운동하는 시설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라도 해서 체력을 좀 이렇게 관리를 해라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이제 청라에 제가 이제 살았었잖아요. 근데 청라에 보면은 나가면 다 시설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만약에 좀 그런 예산들이 있다면 지역에 너무 이렇게 신도시 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는 그런
투자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거를 좀 개발 좀 하고 구도시는 구도시대로 그런 또 예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골목길을 뭐 활성화시킨다든가 그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렇게 특화된 정책을 좀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각 그 지역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서구가 되게 크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원도심은 원도심에 맞는 그런 정책들, 예, 또 신도심은 신도심에 맞는 정책들, 또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제가 청라에서 주민단체 활동을 했었는데 청라는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버스킹 할 수 있는 곳도 많이 있고 공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왜 원도심에서만 하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생각들이 굉장히 다르고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인프라적인 면에서는 좋지만 또 그렇잖아요. 이 구나 이런 행정기관에서는 좀 낙후된 지역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입장들이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원도심 사시는 분들은 청라 살기 좋은데 예, 왜 청라에서만 하냐. 그리고 또 또 신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또 이제 아니 왜 우리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데 왜 원도심에서만 하냐. 이런 딜레마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 서인실 선생님도 준비를 되게 많이 해오셨는데 네. 제가요. 아니 종이까지 만들어 오셨어요. 네. 이렇게 종이가 있어요. 네, 너무 멋지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교육을 많이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간 곳을 정말 쭉 다 기록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다 구도심에 있어요. 이게 다 구도심에 있었고 그래서 검단과 검암 같은 경우는 15개가 있었는데 검단은 운동시설이 좀 부족했어요. 그리고 청라 같은 경우는 4개에서 5개예요. 그리고 가정이나 성남은 12개, 신현은 8개가 있어요. 문화 네. 관련된 시설 말씀이시죠? 네, 문화나 체육까지요. 체육 네, 네. 그리고 아이 청소년 아이 성인 노인까지 했는데 청라가 문제가요. 청라는 환경은 되게 좋아요. 정말 이렇게 환경과 그냥 걸을 수 있는 이런 공원이 있고 이런 환경은 너무 좋은데요. 청소년 시설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물론 국제도서관이나 호수도서관이 있지만 따르게 저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뭐 서구 청소년 수련관을 데려가던가 이렇게 청소년 센터가 하나도 없는 시절이었어요. 뭐 청소년 센터 같은 거요. 그리고 성인이 갈 곳도 없고 그리고 노인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노인이나 그러니까 성인은 그냥 교통수단으로 가면 된다고 보는데 청소년하고 노인이 없으니까 사실 이분들은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그리고 문제점이 서구가 교통이 정말 불편해요. 청라는 더 나가기가 사실은 불편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건의를 하자면 서구 관내만 도는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구가 인천의 절반이잖아요. 이렇게 넓은 지역인데 왜 교통이 이렇게 시설이 안 좋은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청라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청라는 좋은 게 이제 호수공원이 가장 좋잖아요. 그런데 이 호수공원을 조금 더 특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블루노바도 생겼고 엘리마트 센터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런 공간을 조금 활용을 해서 청라 호수공원에 뭐 투어 버스라도 하던가 아니면 카누 체험도 요즘은 안 하거든요. 카누나 송도에는 문보트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특별한 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음악 분수가 있어요. 근데 음악 분수가 매번 똑같이만 진행해요. 근데 얘를 조금 분위기를 조금 바꿔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노래 같은 것도 지역 주민이 뭐 선정을 한다던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청라 내에 공연장이 2개, 3개 정도가 있잖아요. 이 공연장에 릴레이로 이제 공연이 계속 진행되어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계속 활달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버스킹 공연이라도 이렇게 호수공원 내에서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굉장히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또 환경은 너무 좋은데 청소년 시설이나 성인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고 서구의 관내 버스를 확충한다든지 또 호수공원을 이렇게 뭐 음악 분수나 시티 투어 버스나 카누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어서 특화시키는 게 어떻겠냐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공원이나 또 커넬웨이도 이제 공원의 한 축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곳들을 이렇게 예술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좀 특화시켜 나가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또 우리 강숙자 선생님. 네. 마이크를 이미 드셨어요. 네, 아니, 계속 아마 이 순서로 갈 저- 것 같은데요. 저도 네. 이렇게 보니까 앞에 말씀하신 분이 저도 처음에 성남동 살다가 부평 갔다가 다시 서구로 와서 이게 살았어요. 그래서 서구만 그래도 30년이 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청라가 참 좋아요. 그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은 아닌데 이거는 저희가 문화재단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는 게 뭐냐면 그 호수공원에 있는 음악 분수라든가 그 공원을 관리하는 곳이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말씀드릴게요. 청라 호수공원을 관리하는 곳은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이에요. 그러다 보니 서구청에서 뭔가 제안을 하려고 해도 이게 시랑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맨날 나가죠. 저도 음악 분수 들어 나가고 그 볼 때 싱가포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없을 거다. 우리 청라도 좋은데 건의를 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 서구청하고 인천시하고 뭐 연계가 좀 돼서 이런 걸 좀 했으면 더 좋은 것 같고 앞에 말씀하신 대로 저도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행사 되게 많이 한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2년 때문에 참석을 못했지만 그 청라에 보면 커널웨이 중간중간에 저희 광장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루어진 거 보면 서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회복이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더 많이 가주면 더 좋을 것 같고 저는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여기서 차이가 뭐 저도 성남동도 살아봤지만 성남도 살고 청라도 살지만 예전 생각해 보면 여긴 노인복지관도 있지 저쪽은 없네. 그럼 저분들이 가실 수 있는 게 뭘까? 서구에서 준비해 줄 게 뭘까 하다 보면 서구에서 그러면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또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청라에는 그 각 아파트마다 경로당들이 다 돼 있고 지원도 돼 있고 하니까 어르신들 많이 가시는데 그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곳은 노인복지관밖에 없더라고요. 가까운 연희동도 있긴 한데 거기도 가려면 어르신들 못 가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서구만을 둘 수 있는 버스가 있다라고 하면 더 좋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셔틀버스라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각 기관에 있는 뭐 가자동, 성남동, 연희동에 있는 그 곳으로 이제 어르신들 청라에서도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 성남동이나 가정동은 그래도 좀 가시기는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좀 나서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구청에서 그랬으면 좀 더 이렇게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것도 하나 느끼는 거는 제가 직장을 다니지만 배울 수 있는 곳이 적다라는 거는 맞아요. 직장인들이 가서 저녁에 뭔가 배우고 싶은데 그런 장소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장소를 전에 그 문화재단에서 문어회 할 때 좀 배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부천이나 어느 다른 도시에서는 저녁 시간에 공간을 그러니까 임대해주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하는 거죠. 장소를 공유해서 직장인들이 끝나고 배울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런 게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구청 같은 경우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동사무소에 있는 뭐 주민자치센터도 저녁엔 안 하거든요. 왜 그런 데서 얼마든지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만들까? 시간이 끝나서 이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 말씀 주신 거는 이 뭐 호수공원이나 이런 곳들의 관리 운영 주체가 달라서 그런 건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여기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이게 또 홍보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구청, 시청 또 각 공단들이나 재단들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이 우리 서인실 선생님께서 저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호수공원 관련해서 음악 분수. 거기는 인천시설공단이 하고 있는데 청라 호수공원 밴드가 있거든요. 예, 그 밴드 앱에 그게 있어가지고 모르시죠? 그러니까요. 아는 사람들만 알아요. 예. 거기서는 밴드를 운영을 해서 국민신문고로 민원 낼 필요가 없고 밴드에 가로등 어디 꺼졌어요? 켜주세요. 뭐 그런 거 켜주고. 예. 그 얼마나 귀찮겠어요, 공무원들은. 그럴 텐데 거기는 실시간으로 그렇게 올려요. 그리고 1년에 몇 번씩 음악 분수 곡 선정하는 설문조사도 거기서 하고, 거기서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다음 이제 뭐 봉사 활동이나 그런 플로깅 프로그램 자체 프로그램 할 때 거길로 알려줘요. 근데 그게 또 그 문제가 뭐냐면은 취지는 되게 좋은데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만 거기 고여 있다는 게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르시잖아요. 예, 모르시고,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거 좀 정책적인 부분들을 많이 알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그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런 기존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도 정말 동감하고 정말 그런 것들 잘 활용하면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해결 방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또 황희수 선생님 해주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그런 청라나 우리 인천 서구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깊은 거를 느꼈고 저도 공감합니다. 중요한 거는 말씀하셨듯이 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잘 안 해요. 뭐 진짜 프로그램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시에서 뭐 구에서 우리 같이 NGO 단체에서 그 많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데 모이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예산을 받아놓고도 그냥 대상자 모으는 게 정말 제일 힘들어요. 사정사정해서 와야 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일단 우리 그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이를 그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이 홍보를 누가 하냐? 공무원들이 일일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저는 뭐 가정동이면 가정동, 성남동이면 성남동 이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뭐 반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하고 또 연계해서 아니면 또 따로 NGO 우리 봉사단처럼 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그 지역에서 전역 욕구 조사라든가 그 원하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행정을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해나가는 거지 굉장히 좀 활성화되지 그냥 뭐 하나 더 만들고 저는 서구에서 지금 그 서구 문화센터도 가서 보면은 그 큰 건물이 다 통통 사람이 굉장히 왜냐면 코로나도 있긴 있지만 장소가 없어서 우리가 뭘 못 모인다든가 장소가 없어서 뭘 못 한다는 거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뭘 하나 더 짓는다는 거는 저는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의 리더들을 그래서 리더들을 교육시켜서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리더들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일을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 재단 직원분들이 많이 동감해 주실 것 같은데 어떤 행사를 기획하거나 이런 사업들 하게 되면은 인원이 모자라요. 네,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까는 오늘 모이신 분들한테도 우리 주임님이 얼마나 고마워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참여 의식이 높아졌으면 한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민 참여 의식이 높아져야 또 이런 좋은 정책들도 만들어지고 좋은 사업도 많아지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홍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이 서구문화재단 이사회를 할 때나 뭐 정책 자문 그런 회의를 할 때 홍보 좀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재단도 페이스북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이미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도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카카오톡 요즘에 플러스 친구 있잖아요. 채널. 예,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최근까지 몰랐어요. 근데 이 서구문화재단 카카오톡 이 채널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좋은 정보들도 많이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예, 그래서 지금 오신 김에 우리 인천 서구문화재단 채널 하나씩 다 추가해 놓으시면 네, 그런 정보들 많이 알려져야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몰라서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장점과 문제점, 해결 방안까지 다 한 분씩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원래는 할 말이 없으시면 몇 분만 이렇게 하고 넘겨도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오늘 모이신 분들이 또 참여 의식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가까이 접근을 해볼게요. 방금 전에는 저희가 지역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그리고 장점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좀 더 문화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문화 관련된 시설은 뭐가 있을까, 또 문화 관련된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또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저기 보면은 가정에는요 생활문화센터가 있어요. 예, 생활문화센터가 있는 거 아세요? 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가정생활문화센터도 있고 또 아라뱃길 쪽에도 또 그 생활문화센터가 있고 검암. 예, 그런데 청라에는 또 그런 생활문화센터가 없어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착공해서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 시설들이 좀 생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런 뭐 시설적인 것도 떠나서 이 커넬웨이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버스킹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간에 빨간색으로 된 광장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기가 이제 우주의 파동이라는 그 조형물이 있는 곳이거든요. 예, 이동에.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재그만 이렇게 무대도 있고 파라솔도 있는데 그런데 정서진 피크닉을 정서진 클래식 그런 거를 거기서 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거기 주변에 물이 막 이렇게 있고 거기 가운데서 저는 그냥 현악 삼중주만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어도 너무 멋있을 것 같거든요. 베네치아 같은. 예, 그래서 그런 기존의 인프라들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좀 많이 생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또 다른 분 말씀하신 분 계실까요? 네, 서윤실 선생님. 네. 저는 프로그램을 많이 듣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가장 감명 깊은 프로그램이 여기 서구문화재단에서 했던 거더라고요. 어떤 거였냐면요. 작년에 그 코로나 기간에 그 원데이 클래스가 있었어요. 원데이 클래스에서 저 혼자 참여한대요. 근데 약간 조금 뻘쭘했어요. 저 혼자 그러면 시간 약속은 잘 지켜야지 했는데 사실 제가 또 나가는데 또 시간이 걸려서 약간 늦긴 했는데 거기서 커피 만들기를 혼자 했어요. 근데 정말 와, 내가 이렇게 감동스러운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는구나. 아까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프로그램은 많이 있어요. 서구에 많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청라는 약간 접근성이 조금 부족할 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올해도 또 원데이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신청했는데 하나는 또 신청이 금방 마감됐더라고요. 이렇게 약간의 프로그램의 질적인 것도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질적인 것도 중요하고 프로그램이 사실 계속 기초만 계속 반복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기초만 하는 게 아니라 기초할 사람들이 사실 중급도 하고 고급도 하고 이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직장인 프로그램은 정말 조금 힘들어요. 예, 저도 몇 개 찾아서 이제 7시부터 9시까지 가끔 듣긴 하는데 이제 그거보다 그냥 주말을 조금 더 했으면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주말 프로그램을 있으면 이렇게 늦게까지 근무를 안 해도 되고 그런데 또 주말에 대부분 하기 때문에 이럴 때 성인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 어떻겠나라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것도 너무 좋네요. 원데이 클래스 해오셨다고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 교육 프로그램 특히 체험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생각해 보니까 다 기초 과정, 뭐 입문 과정 그런 것들만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급이나 고급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좀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 특히 또 이제 직장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요새는 또 하고 있어요. 우리 재단 주인님들 보면은 이제 이게 또 유동적으로 스케줄을 바꾸셔가지고 평일날 쉬시고 또 주말에 또 프로그램 여시고 그런 것들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더 우리 주인님들 힘드시겠지만 더 많아지지 않을까. 네,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가정 쪽에서 한번 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에는 또 뭔가 다른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있지 않을까요? 충분한가요?
거기 가정에 또 생활문화센터가 있어서. 그럼요. 문화 관련된 거면 좋겠어요. 네. 지금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문화에 신경 쓸 정도로 이렇게 하면 조금 팍팍하게 살았나 봐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많은 게 있구나. 뭐 이거 원데이 클래스 뭐 저는 다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한눈에 볼 수 있는 서구에 이런 문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저같이 아예 모르는 사람도 그냥 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서구에는 이러이러이러한 문화 행사들이나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만 가서 보면 인천 서구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문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같이 뭐 이렇게 문화재단 찾아가고 또 다른데 뭐 찾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이렇게 성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예 온라인에서 그렇게 로드맵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요번에 그 서구엔 그런 거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연희 무슨 수목 공원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그 숲 체험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건 진짜 회사 동료가 얘기해 줘가지고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그림도 나무에다가 그 인두로 그림도 그리고 뭐 이런 걸 한번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해목에 가서 누워 있어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저 같은 직장인한테는 조금 이게 정말 힐링이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 아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를 조금 안내해 주는 사람이 나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걸 이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저같이 이렇게 팍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로드맵이 돼주는 좀 그런 게 있었으면 그리고 이게 서구문화재단이면 더 좋겠다 뭐 이런 정도. 네, 좋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우리들의 접근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이 좀 정리되어 있으면 한다. 결국에는 또 알림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의 또 관심의 차이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또 쉽게 알 수 있어야 쉽게 참여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음카드 앱 있으시죠? 인천 이음. 네. 인천 이음 앱을 까시면요. 거기 들어가시면은 자 이음카드 앱을 키시면 거기 맨 위에 인천 이음 옆에 서로 이음이라고 있어요. 그 서로 이음을 클릭하시면요. 정가운데 문화 나눔이라고 있어요. 문화 나눔이. 문화 나눔이에 서구의 모든 문화체육 행사를 한눈에라고 써 있는 게 있고, 그렇죠? 내가 그냥 이사가 아니라니까. 거기에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만들어가는 내 삶의 활력 충전소 문화 충전소가 있어요. 이게 또 우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근처에 문화 충전소가 뭐가 있을지 찾아볼 수가 있고 거기 또 제일 중요한 거 문화도시 인천 서구 거기 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문화도시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 정리해서 또 볼 수가 있고 서구 관광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가 예전에 서구에서 정책자문 회의를 할 때 그때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이게 다른 구에는 잘 없어요. 다른 구에는 잘 없고 서구에서 가장 처음 시작한 거예요. 인천 이음 앱에 이 기능을 탑재한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기능 아니겠어요? 쉽게 볼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를 많이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접근성이 좀 가까우시셨죠?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재단 직원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하시고 인천 이음 앱은 다 깔려 있으니까 그냥 심심하실 때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또 여기 서구문화회관에서 하는 행사들 또 블루노바우에서 하는 행사들 그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우리 재단 기획 프로그램 같은 거는 굉장히 저렴해요.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 공연도 즐기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뭐 시설이나 프로그램. 뭐가 있을까요? 우리 청라 쪽에는 또 이렇게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주말에
그 성남 약수터 원적산길이라든가 아니면 저쪽에 은혜병원 쪽에 그 둘레길 쪽을 좀 많이 걸어가는 편이거든요. 산까지. 근데 가다 보면은 의외로 그 플라스틱이라든가 쓰레기들이 좀 많이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제가 봉지를 안 가져가 가지고 그거를 주울 수도 없고, 어떤 때는 이렇게 좀 위험한 쪽이 있어서 그거를 주워 갖고 오기가 참 애매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재단에서 그런 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조금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무슨 문화 행사처럼 이렇게 동아리 활동 같은 거를 좀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그 뭐 한 달에 한 번씩 쓰레기 줍는 날 아니면은 뭐 정화의 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를 좀 운영을 해주면은 어차피 산에 가는 분들은 참여해가지고 가면은 좋지 않을까. 하나만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좋네요. 그것도 네.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예. 그러니까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플로깅이라고 해요. 플로깅이라고 해서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다 해서 플로깅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재단에서 하고 있는 플로깅 그뭐 청년 기획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또 하시는 사업들도 있고 한데,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뭔가 플로깅 존이나 그런 거를 좀 구역구역별로 만들어서 거기서 뭐 쓰레기 봉투를 받아간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반납하고 도구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러네요. 딱 회복 탄력이네요. 예. 그래서 네. 뭐든 다 회복 탄력이에요. 그렇죠? 예. 아니 우리가 쓰레기 줍는 거 환경이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플로깅 존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가깝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또 더 이상 아이디어 없으신가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네. 또 황희수 선생님. 네. 예, 우리 지역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긴 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프로그램보다는 대상자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호응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 지역별로 뭐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이 구성돼서 신청을 하면 강사를 지원한다든가 그렇게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역별로. 거기다가 이제 문화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해금이라든가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음악 기구라든가 아니면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문화재단에서 일단 구성돼서 뭐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받은 다음에 동별로 경연대회라든가 이렇게 시합이라든가 우리 사람들은 같이 해서 뭔가 이렇게 경쟁하고 거기서 이기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또 좋아하면서 또 거기서 또 같은 동기리 화합도 일어나고 친목도 일어나고 친밀감도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 함께 뭔가 탁상에 앉아서 이렇게 아이디어 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상자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찾아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각 동별로 화합을 해서 청라도 넓고 좋잖아요 그쪽에. 그럼 거기서 한번 대회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서 문화대회 그거를 주최를 해서 그러면 홍보 효과는 사실 어떠한 그 온라인 효과보다도 그렇게 홍보 한번 하는 것이 굉장한 효과는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회기별로 1년에 한 번을 한다든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동되면은 그것이 서구의 어떤 지역의 화합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로 요즘 그 문화도시를 할 때 얘기하는 바텀업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아래에서 내려가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우리 이런 거 하니까 너네 모여라 그런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바텀업 방식으로 주민들이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거 기획했어요 하면은 기관에서 서포트 해주는 방식으로, 예, 그런 바텀업 방식으로 가는 게 또 요즘 그런 도시들의 추세고 행정 정책의 추세인 것 같아요. 그게 되려면은 우리 서구가 문화도시가 돼야 돼요. 예, 그게 돼야 되고, 그렇죠. 이게 문화도시의 핵심이거든요. 바텀업이라는 게. 예, 네. 마이크를 잡고, 네, 네. 무엇이 이렇게 예산이 되고 예산이 준비돼 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사실은 이것을 그 NGO 활동으로 시작을 해서
그 지역의 좀 어떤 그 유지라든가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때 조금씩이라도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작게 시작을 해서 그것이 어떤 그 효과를 굉장히 넣어서 예산에 올린다든가 그 NGO 단체도 그렇잖아요. 한 1, 2년 활동을 한 다음에 예산 지원을 해야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주세요 하면 아무도 안 줘요. 나랏돈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작게 그 지역에서 좀 활동을 하는 분들이 해서 십시일반 야 청라동에는 이만큼 모였대더라. 우리도 여기서 지역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좀 모아가지고 조금이더라도 또 웬만한 봉사는 또 NGO 단체에서는 무료 봉사 많이 하거든요. 음악도 그렇고 뭐 많아요. 모으려면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모으고 또 봉사자들도 모으고 음악인도 모으고 그래서 한번 대회를 한번 해보는 것도 예. 그래서 그것을 근거 자료로 하고 우리 이렇게 했는데 이런 효과가 있더라 해서 그것이 어떤 문화 도시를 할 수 있는 역량의 기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뭔가 기다리는 거 되면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작더라도 한번 해본 다음에 신청 그걸 근거로 신청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검증할 수 있는 도구도 필요하니까 우리 주민분들이 먼저 시작하셔서 이런 성과를 또 보여주면은 그게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실 있긴 있어요. 우리 재단에도 뭐 청년 활동가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활동가 뭐 지원 사업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있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주민 중심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그런 것들이 좀 사업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 청년 기획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첫 해에 뭐 5명을 뽑고 그 다음에 그냥 새로 5명을 지원받아서 뽑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기존의 기획자를 하던 사람들이 연속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니까 그 다음번에는 기존에 했던 사람이 몇 퍼센트, 또 이제 새로운 분들이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뭔가 정교하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주신 말씀도 아마 재단에서 많이 반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인데요. 거의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가좌, 성남, 검단, 청라, 가정, 신현, 원창.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 굉장히 많은 권역이 있어요. 아무래도 인천에서 사실상 이 내륙에서는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다 보니까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가정하고 청라만 해도 교류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더 떨어져서 이 아라뱃길을 넘어가면 검단하고는 또 더 적고 또 저 밑에 이제 가자동하고는 또 더 적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또 우리가 문화라는 게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좀 더 우리 삶에 안착을 하려면 네트워킹도 중요하거든요. 주민들끼리의 공유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면 좋을지 어떤 방식으로 되면 좋을지 혹시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이 계세요? 아이디어는 네. 없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권역에 전체에 나눠져 있는 서구 권에 있는 동들이 한 번에 모이거나 교류가 되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거를 중심으로 하는 구심점이 있어야 되고요.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제 활동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보면 가정 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문화재단을 해주시는데 그 기획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문화재단 기획에 의해서 각 그 생활권역센터에서 나온 아까 옆에 말씀해주신 그런 동아리에서 모이는 그런 것들을 그 제가 볼 때는 부평 같은 데도 보면 부평 그런 풍물마당이 매년 되고 있잖아요. 서구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기획을 한 번 더 해주시고 거기에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좀 많이 키워주시면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동 단위로 다 커질 수 있고요. 그 예전에는 서구에서는 서구 뭐 생활체육대회 뭐 이런 거에 있듯이 문화 대회를 한번 하든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또 제가 정보성으로 알려드리면은 우리 서구문화재단에서 매년 하고 있는 좀 큰 축제가 서구 생활문화축제예요. 이거를 한번 오시면 좋겠어요. 우리 저기 주인님이 한번 문자를 싹
보내주세요. 예, 예. 서구 생활문화축제라는 게 있는데 검단에서 뭐 기타 치시는 분도 오시고 가자동에서 이렇게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뭐 웃음 치료 받으시면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도 오시고 또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전시도 하고 이제 막 뭐 예를 들어 거리 공연도 하고 그다음 이제 뭐 비즈 아트 하시던 분들은 이 부스에서 또 판매도 하시고 그때 이제 서구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러니까 아직 저희도 잘 모르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매 년마다 조금 늘어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올해 오시면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있고요. 또 네트워킹 파티가 또 우리 재단에서 이렇게 뭔가 사업 중 하나로 하고 있긴 한데 성인 대상으로 한 네트워킹 파티 비슷한 연령대끼리 모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좀 특화된 네트워킹의 기회가 좀 더 많이 생기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우리 강수정 선생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뭔가를 새로 만든다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를 활성화시켜서 그거를 그 더 크게 만드는 것이 또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서구 생활문화 축제라고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것을 그 밑에 조직화를 통해서 그 가자 생활문화센터, 청라 생활문화센터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거기서 뭔가가 또 활성화된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크게 서구 생활문화 축제로 올라와서 1년에 한 번 크게 하고 각 그 동마다 소규모로 자체적으로 그 동에서 뭐 노래하는 사람도 뽑고 뭐 여러 가지 해서 특기 있는 사람 뽑아서 축제를 한번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자동이면 가자동에 뭐 이제 서구에서도 저번에 음식 뭐 잘하는 분들 해서 서구청 앞에서 코로나 전에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가 이제 각 동별로 한다고 하면 동에서 일단 뭐 음식 잘하는 몇 분 섭외해서 음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저는 이제 청라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파트 쪽은 이제 뭐 네일 같은 거 잘 하거든요. 네일 네일 같은 건 뭐 끝에 네일 하나 애기들 하나씩 엄마랑 같이 해주고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노래도 하고 그런 축제를 지금 작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서구 그러니까 청라 생활 문화 축제로 타이틀을 걸고 시작하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거기서 좀 인기 많은 사람들을 또 걸러 가지고 종합 축제로 서구 종합 생활 문화 축제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면 거기 굉장히 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 황 선생님은 저랑 생각이 똑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활문화축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런 비슷한 시도를 하려고 하긴 하는데 권역별로 이런 각 지역별로 뭔가 활동하시고 특화된 분들이 각 지역에서 뭔가 축제를 열고 그러니까 사실상 축제 기간 동안은 서구 전체에서 축제가 열리는 거죠. 예, 각 지역에서 권역에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언젠가 같이 모여서 이제 또 활발하게 교류하고 또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뭔가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는 형태의 진짜 뭔가 이제 이 부평 풍물 축제를 뛰어넘는 이 서구 전체가 축제의 장이 되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또 올해 이렇게 또 뭐 시도를 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이 행사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좀 더 권역별로 세분화가 되려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셔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생활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들을 모집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모집을 하니까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시민위원으로 참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조금 더 우리 생활문화축제가 우리 삶에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류 방법까지 얘기해봤는데요. 마무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나름대로 혼자서 열심히 활동을 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오늘 같은 기회가 아니었으면 우리 여기 오신 선생님들 만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가 생긴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그 기회의 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좀 더 교류하고 이런 기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떠세요? 한 분씩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런 모임이 어땠는지 그 다음 마무리 발언으로 이렇게 한마디씩 전영선 선생님부터 앞에 했던 순서대로 네.
사실은 저는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왔거든요. 제가 말을 저도 몰랐어요. 저도. 마이크를 붙잡고 진짜 제가 마이크를 붙잡고 얘기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와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만나 뵙고 그러니까 내가 되게 무심했구나. 약간 반성하는 시간도 됐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좀 어쨌든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 좋아지는 환경에 맞는 좋은 문화를 개발하는 게 우리의 과제인 건 맞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한테도 되게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오신 것부터 문화 활동 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또 우리 이수경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저도 이런 모임은 처음인데요. 그냥 뭐 운동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그냥 만나지 말고 뭔가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막 많은 것들을 하는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정보를 좀 알 수 있는 네, 기회도 정보를 되셨을 많이 것 같아요. 알았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서인시 선생님. 오늘 정말 저도 아까 저 이음 있잖아요. 이음 정보랑 서구 생활문화 축제 몰랐어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이 정말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랑스러운 마을처럼 느껴졌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강숙자 선생님. 저도 오늘 여기 참여하면서 문화재단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하는지 모르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저는 오늘 이후로는 홍보 대사가 될 거예요. 정말 왜냐면 내가 사는 곳이니까 내 주위가 또 좋아져야 되고 문화가 활성화되고 하는 게 우리 목표고 그러면서 삶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문화재단이다 보니 거기에 참여한 오늘이 참 뜻깊은 날이고요. 정말 문화 홍보하는 문화재단 홍보대사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네, 또 황희숙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청라에서 오신 분들이 꽤 많네요. 예. 그래서 좀 청라가 좀 야심차게 먼저 올해 안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타이틀을 이렇게 문화재단에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목표가 그거잖아요. 문화도시. 그 문화도시에 당선되는 거기에 좀 이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굉장히 항상 이쪽을 염두에 두고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사실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되고 우리가 활동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문화도시 사업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올해 꼭 우리 서구가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연말에 이제 올해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서구문화재단 관계자분들 그리고 또 우리 감독님들 박수 한번 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인천 서구 화이팅!